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 제우스라는 이제 기업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 업체는 반도체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봇 사업 관련 부분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반도체는 순항 중이고, 이제 로봇 사업이 좀 기대된다. 뭐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청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 뭐 댓글에 보시면 이제 아마 하건우님이겠죠. 예, 이분께서 제우스 종목 분석 부탁드린다고 예,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3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이제 전 처음 보는 업체였고요. 예, 이 업체 원래는 모르고 있던 업체라서 통해서 알게 됐고, 좀 이제 조사를 하다가 그 이제 주담 통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식 담당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거를 좀 캐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연락이 계속 안 돼가지고요. 뭐 아주 자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연락이 안 되면은 그냥 그 부분은 그냥 물음표로 남겨놓고 그냥 영상을 만들려다가 어떻게 연락이 좀 돼가지고, 예, 오늘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늦어져서 좀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제우스라는 기업은 시가총액 한 2,612억 정도 되는 이제 회사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 숫자는 한 1,000주 정도 되죠. 예, 1,038만 4,000주 정도인데, 이따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상장 주식 숫자가 생각보다 요거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예, 유통 주식은.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우선 제우스라는 주식은 코로나 때 한 5,8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도체 그 2020 이제 회복되죠. 2020년 회복되면서 반도체 좀 좋아지면서 한 33,4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21년도 한 2분기 넘어서부터는 아마 3, 4분기 때는 좀 이제 하락을 겪고, 오히려 1월 달은 되게 좀 폭락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준 것 같거든요. 예, 시장 기대감에 좀 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제우스라는 이 주식은 그래도 1월 달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뭐 LCD 쪽 장비들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있는 매출액이 한 11% 정도 되고, 제일 중요한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가 왜냐면 65.8%거든요, 매출이. 1,869억. 이게 이제 3분기 누적이거든요. 2021년 지금 아직 사업 보고서는 안 나왔고, 3분기까지의 이제 보고서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재무제표에 이제 그 관련된 걸 보면은 1869억까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뭐 밸브 장비, 요거는 이제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매출액에 대비해서 한 5% 정도 차지하고, FA 진공이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로봇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3억용이라고 이게 글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사업 보고서에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분기별로 계속 한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보통 이제 아마 IR 담당자분도 예전 그 포맷을 그대로 쓰면서 계속 이제 아마 산업용인데 아직 안 바꾸시고 계속 쓰신 것 같아요. 이게 한 거의 1년 넘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마 담당자분께서 체크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17.45%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2월 11일 날 2011년도 이제 그 잠정 재무제표, 예, 이제 재무제표 이제 그거가 발표됐죠. 예, 그래서 이게 작년도 비해서 이제 뭐 손익구조나 매출액이 한 30%, 그 다음에 뭐 대규모 법인 15% 정도 차이가 나면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좀 좋게 보고가 나왔죠. 왜냐면 영업이익이 우선적으로 보면 31% 2020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1% 늘었다라고 나오고, 이 당해 사업용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한 4천억 정도 한 거고요. 2019년도는 한 3,600억 정도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1년도가 239억 정도를 한 거고요. 239억. 그리고 2000년도죠. 2000년도는 이제 182억 정도를 한 거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반도체 주요 고객사들의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됐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그 습식 장비거든요. 예, 습식 장비를 납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나중에도 뭐 제가 담당자하고 연락해보니까 그 반도체 쪽 장비가 그래도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히 한 2017년도, 18년도 굉장히 반도체가 좋았었거든요. 그때 반도체 그 업황 사이클을 받는다라고 이 회사는 보시면 되고,
이제 2017년도하고 18년도, 18년도는 4,536억까지 매출액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401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1년도에는 한 4천억 정도의 한 24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고 조금씩 이제 19년도부터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뭐 연간 자료도 뭐 봤지만 이 분기별로 이제 4분기 때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요거 이제 전체 1년 동안 요게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3분기까지는 이제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3분기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에서 아까 그 4천억 매출액을 빼면은 4분기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는 각각의 그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그거 숫자를 4천억에서 빼서 유출을 해보면은 4분기의 매출액은 1158억에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1분기에 21년도 1분기에 1%에서 뭐 8%, 4%, 9% 다시 조금 이제 좋아졌다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리포트 같은 게 생각보다 이게 아주 좀 이게 시장에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막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요 반도체적으로 이제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는데 이 제우스라는 회사에 대한 그 리포트가 SK증권에서 한 작년도 7월 8일에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2분기 있죠. 21년 2분기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로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6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전분기 대비 이제 늘어난 거죠. 왜냐면 10억이 나왔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85억 정도, 요거 67억을 상회하는 85억이 나왔고, 근데 반면에 이제 3분기 있죠. 3분기가 이제 2분기 아마 이게 아마 이게 자료가 나오는 게 보통 한 8월 15일 정도 나오거든요. 8월 15일 정도에 이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이 3분기 사업 보고서는 이제 그 11월 한 15일 정도 그쯤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아마 나올 텐데 이제 예상을 7월 8일에 예상 이제 업황을 가지고 예상을 했을 때 125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44억밖에 안 나왔어요. 좀 이게 많이 안 나왔고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그 연구 개발비 있거든요. 연구 개발비가 여기가 뭐 밑에 아마 자료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270억 정도 나와요. 한 270억 정도 나오는데 그 2020년도 270억 나오고 아마 올해도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비용들이 여기는 이제 자산 처리가 되지 않는 아직 이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다 비용으로 처리되거든요. 다 비용으로 처리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수익성이 좀 저하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이제 그 똑같이 SK증권인데 연간 실적으로 이제 예상한 게 지금 이제 발표한 거는 4천억인데 여기서 이제 4,416억 더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떨어졌던 거고 영업이익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연구개발비에 뭐 이런 것들이 안정화된다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329억에서 한 240억 정도로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한 거의 한 뭐 89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우스 뭐 이거는 뭐 코스피의 그때 어떤 뭐 전체적인 그 국내 주가 흐름 그 시장에 따라서도 그때 한 1분기 이후로 좀 하락된 부분이 있어서 뭐 비슷하게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3, 4분기는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한 작년도 한 7월 달부터는 코스피가 계속 좀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코스닥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회사 아까 그 애널리스트 기대감에 2분기까지는 좋았지만 이제 3분기, 4분기 때는 좀 안 좋았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3분기 때 좀 이렇게 주식도 좀 하락을 했다. 그러다가 다시 4분기가 생각보다 아까 그래도 좀 잘 나왔거든요.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조금 이제 오르고 있는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부분별 매출을 좀 이제 한 5개년 정도 되나요? 한 5개년 정도. 여기는 이제 아직 사업 보고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로는 알 수가 없어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초록색은 아까 얘기한 이제 LCD 쪽 장비,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약간 노란색은 반도체 세정 장비, 그다음에 빨간색은 플러그 밸브인데 매출액 별로 그렇게 아주 비중이 크지 않다. 그리고 FA 요거는 이제 로봇 쪽 관련된 건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매출액 가장 많이 이제 21년도 차지하는 부분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반도체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다시 호황 사이클인 2018년도 19년도와 같은 한 1870억까지 했잖아요. 그 매출을 2019년도 했던 매출을
2021년은 3분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긴 4분기가 포함이 안 된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은 예전에 이렇게 슈퍼사이클 한번 왔을 때 이상으로 지금 좋다. 제우스는 이제 굉장히 업황이 좋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중요한 거는 뭐 플러그 밸브는 뭐 한 200억 정도 유지 아마 될 것 같고, 3분기에 145억을 했으니까 한 4분기도 한 50억 더 하면 200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게 계속적으로 이 그 LCD 쪽에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요 지금 로봇 쪽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주식 담당자한테 좀 약간 그 각각의 성격을 좀 이제 물어봤는데,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이 로봇 사업이 관련 좀 다른 어떤 이런 사업들하고 좀 이렇게 매출 동기화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좀 요청했었고, 근데 보니까 이제 LCD 쪽 요거 장비 나가면서 로봇도 이제 그와 관련된 장비를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제품들이 있어서 약간 동조화를 좀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물어보기 전에, 왜냐면 요게 이제 요때까지 좋다가 이때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제 떨어졌을 때 보면은 반도체 매출은 그대로 좋았거든요. 근데 반도체 매출이 좋은데 로봇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로봇 매출은 이 LCD 매출 줄어들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또 LCD 매출 좀 늘어나면서 같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 로봇 관련된 이 FA 및 진공 요 매출은 이 LCD 매출하고 좀 이제 동조화를 이룬다. 제가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약간 이제 뭐 담당자하고 물어보면서 좀 약간 이 회사의 가장 올해 키포인트로 본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반도체는 지금 연구개발비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270억 정도를 연간 2020년도에 투자했었고, 2019년도에는 거의 한 100억 정도 줄어요. 한 180억 정도 했었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늘어나게끔 2020년도에 투자를 했고, 2021년도 거의 지금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한 200억 초반 정도 했었거든요. 3분기까지. 그래서 아마 4분기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한 뭐 270억에서 한 300억 가까이 연구개발비를 반도체 분야로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분야라서 요 매출들은 계속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 중에서 얘네가 이제 뭐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바치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싱글 레이어 방식이 있는데, 이제 바치는 여러 가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싱글식은 이제 한 개씩 웨이퍼를 이제 그 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뭐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회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뭐 지금은 이제 싱글 쪽으로 좀 많이 좀 이제 추세가 또 이제 정밀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간다고 얘기가 그 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포인트는 저는 2022년도 1분기 만약 보고서를 봤을 때 요 초록색인 그 LCD 매출이 조금 성장을 하는지, 왜냐면은 반도체는 이제 매출에 좀 의심이 없고 어느 정도 성장성을 유지할 텐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LCD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하고, 이게 결국 증가된다 그러면 이제 이 로봇 매출도 같이 따라올 거거든요. 그럼 요 두 가지가 함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매출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던 분께서 아마 좋은 회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2년도가 매출은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작년도에 워낙 이게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거 이하로 더 떨어지긴 좀 힘들 것 같고, 뭐 회사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뭐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LCD나 업황 이런 게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또 잘 팔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좀 매출을 한번 본 건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21년도 예,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만 좀 좋아지고 있다. 예, 보실 수 있고요. 태양이랑 뭐 FA 진공은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도체가 지금 제일 뭐 업황에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한 그 LCD하고 로봇 공정이 좀 매출이 좀 붙는지 올해 그거를 좀 체크하면서, 아마 그래서 1분기 보고서 나왔을 때가 진짜 좀 크게 한번 투자를 한번 요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볼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기 보고서가 정말 LCD 매출이 한번 붙는지를 좀 보면서,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이제 유동성 문제를 항상 좀 체크하죠. 왜냐면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에
이제 현금 흐름이나 이렇게 뭐 유동성 자금이 좀 부족했을 때는 뭐 유상증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채를 끌어오거나 자금 조달이 필요하면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좀 악화가 되고 그런 공시들이 뜨면은 또 충격을 받거든요. 예, 주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중에 한 3,269억 있습니다. 예, 3,269억이 있고, 그 중에서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건데요. 1,549억을 빼면은 실제 바로 한 뭐 이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거는 1,720억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물론 뭐 재고자산도 다 이게 뭐 제품이 팔리면, 이제 뭐 장비들이며 이런 것들 팔리면 다 이게 뭐 현금이 또 되는 거겠죠. 그리고 유동부채죠. 이제 부채랑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유동부채는 한 2,393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뭐 유동자산하고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지만, 이 조금 이제 세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죠. 재고자산은 좀 빼주고 보수적으로. 그리고 이 유동부채가 2,393억 중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사선 표시를 빨간색으로 했는데 기타 유동부채는 뺐거든요. 733억을 뺐어요. 그래서 2,393억에서 733억을 빼면은 한 1,659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은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더 이제 높은 거고, 거기다 재고자산도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 그러면 기타 유동 부채를 한 733억이잖아요. 이게 좀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고, 요걸 왜 뺐냐면은 이 기타 유동 부채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그 주석에 가서 보니까, 이게 선수금, 예수금 요 금액이 있거든요. 선수금이 이제 제일 큰데, 이 선수금의 부채는 일명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건강한 부채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돈을 미리 현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 장비를, 여기가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니까, 그 이제 요청 업체가 내가 돈을 먼저 주겠다. 내가 한 733억을 줄 테니까 내 거 장비를 만들어줘. 이렇게 돈을 먼저 선납을 해준 거를, 그거를 이제 부채로 먼저 잤거든요. 아직 제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뭐 갚아야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 이제 제품을 요 전체에 다 치면 733억만큼의 제품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점차 이제 클리어가 되는 거죠. 예, 부채가 점점 이제 까이고 매출 잡히면서 이제 상쇄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선수금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업계에서 뭔가 이 회사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좀 미리 좀 제품을 생산을 좀 줄 서서 맡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회사는 뭐 기술력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 해서 보니까 회사는 괜찮습니다. 재무제표도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요 임원들 좀 자료를 봤는데, 이동학 님이라는 이제 분이 이제 이게 회장님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종호 님이라고, 제가 봤을 때 아들이거나 뭐 이렇게 아마 그 친인척 관계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분이 이제 최대 주주로서 지금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홍기문이랑 이제 고분분이 또 이제 주식이 좀 있어서 요분만 세 분만 좀 크게 이제 본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회사 이런 뭐 법무 쪽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주요 사업군의 임원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이런 분들은 아마 반도체 사업부에 있는 이유가 다 이렇게 데려와야 됩니다. 이게 다 이런 분들이 와야지 또 이렇게 납품도 잘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또 하나 볼게, 이게 아까도 나왔지만 이분 나이가 지금 1937년생이세요. 그리고 한 주식도 한 130주, 13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주식이 아까 한 1,000만 주 정도 됐잖아요. 예, 1,000만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130만 주면 작지 않은 주식이죠. 예, 그래서 10%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좀 나이가 지금 이제 벌써 한 86세인가요? 86세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제 경영에서 거의 물러나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인, 이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이제 진짜 이제 고인이 만약 되신다고 하면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이 주식을 살아 생전에 저거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다 팔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니까 경영권 분쟁이나 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봤는데, 이미 대표이사는 이제 이종호님으로 넘어가서 경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사전에 미리 다 돼 있거나 아니면 이분이 어떻게 취득을 다 하신 것 같고, 이분이 12.6% 지분 가지고 있고, 친인척 중에 혹시 경영 분쟁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요번 이종환님 보니까 이종호님하고 아마 돌림체 쓰는 것 같죠. 친인척. 그러니까 2.43, 그 다음에 2.52잖아요. 그러면 요거 다 합쳐도
2.95 정도 되죠. 5.95 정도 되고, 요분께 지분을 뭐 이쪽에서 다 취득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소송을 걸고 뭐 이렇게 나중에 막 그런 일도 많거든요. 가족이나 뭐 친인척끼리 그 회사 그 지분 때문에. 그러면 요거 다 차지해도 뭐 한 18%가 안 되잖아요. 18%는 뭐 밖에 안 되니까 최대 주주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뭐 어떤 경영권 분쟁이나 뭐 이런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솔직히 뭐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한 뭐 이 약간 이종환님이나 이승혜님이 이 회사에 대한 좀 욕심이 있다, 경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분명히 요 사회 이사에 어느 정도는 좀 한 자리 차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요거 뭐 지분만 가지고 그냥 뭐 그냥 자산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러지 않을까, 그냥 배당 받으시고 뭐 이런 생각 해봤고, 그 중요한 게 전체 지금 지분 중에서 40%가 이제 대주주 쪽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통 물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038만 4천 주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상장 주식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행 주식이 요 정도고, 거기다 이제 자기 주식이 요 정도 또 빼고, 대주주 물량을 빼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한 600만 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주가 안 되니까, 약간 이제 주식이 굉장히 좀 저거한 거죠. 유통 물량이 얼마 없는 거라서, 한 1,400억, 1,500억 정도 아마 밸류 될 것 같은데, 한 590만 주, 594만 9,622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이 그 제우스라는 데가 올해 반도체 사업 좋고, 만약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LCD 또 디스플레이 매출이 좀 잘 나오면서, 그럼 로봇도 같이 그게 또 매출이 붙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한번 이슈 받고, 이 유통 물량도 적다 보니까 이제 뭐 물량도 많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이제 뭐 품절주식으로 좀 갈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렇게 아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좀 얘기해본 게, 유통 물량 많이 없는데 뭐 약간 뭐 저런 생각이 있는지, 무상증자 같은 뭐 계획이 좀 있는지. 왜냐면 여기 회사는 그 충분히 자본 잉여금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아직 뭐 그런 뭐 계획 같은 거는 아직 잡혀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나중에 지금 현재 주가는 한 27,000원 정도 됐죠, 아까? 예, 한 27,000원, 25,000원 정도 되는데, 뭐 요게 이제 조금 더 막 한 10만원 넘어가고 뭐 이런다 그러면 액분 같은 거, 액면분할이나 아니면 무상증자 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회사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가 하도 뭐 좋은 회사들도 또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너무 근데 좀 이 제우스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오면은 그때가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그런 애널리스트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또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관심 받는 거니까, 느낌이 이렇게 막 장기적으로 오래 좀 가져가기가, 또 업황 사이클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주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뭐 급등 같은 거는 좀 더 나올 수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상상인데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